여러분, 한 달에 250만 원. 혹시 아이 봐주는 비용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금액 때문에 대한민국 육아 현장이 난리가 났어요.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시범 사업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예요. 월 100만 원으로 낮춰서 누구나 쓰게 해주자. 아니다. 그건 국적 차별이고 현대판 노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양면 중립기어예요. 자, 오늘 주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임금 논란이에요. 최저임금을 줘서 월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적 계약으로 100만 원대까지 낮춰야 할까요? 첫 번째 라운드, 바로 현실성 문제부터 짚어볼게요. 미스터 블랙, 먼저 말씀해 주세요. 라운드 1. 현실 가능성.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지금 대한민국 중위소득, 즉 딱 중간만큼 버는 가구 소득이 월 500만 원 언저리예요. 거기서 세금 떼고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이 봐주는 비용으로 250만 원을 쓴다? 이건 한 사람 월급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라는 소리예요. 결국 지금 이 제도는 소득 상위 10% 강남 전문직들만 쓸 수 있는 그림의 떡이 돼버렸어요. 정책의 목표가 뭐였나요? 저출산 해결 아니었나요? 평범한 서민들이 쓸 수 있게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이 정책은 그냥 세금 낭비하는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가격표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씁니다. 미스터 블랙 말씀 들으면 가격만 싸면 다 해결되나요? 지금 서울 물가를 보세요. 김밥 한 줄에 5천 원이 넘어요. 외국인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밥 먹고 잠자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해요. 그런데 월 100만 원만 줘라? 그 돈 받아서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결국 그분들 한국 오자마자 며칠 만에 짐 싸서 도망갈 거예요. 지금 식당 설거지 알바만 해도 월 250만 원은 받아요. 공장에 가면 기숙사 제공하고 300만 원 줍니다. 시장 논리 좋아하시죠? 시장 논리에 따르면 100만 원짜리 일자리는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결국 불법 체류자만 양산하고 치안만 불안해질 뿐이에요. 네, 너무 비싸서 아무도 못 쓴다는 현실론과 너무 싸면 다 도망간다는 현실론이 부딪히네요. 시청자 여러분, 어느 쪽 현실이 더 와닿으시나요? 자, 두 번째 라운드, 해외 사례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라운드 2. 해외 사례. 네, 싱가포르를 보세요. 싱가포르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왜 우리보다 높은 줄 아세요? 바로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들이 인권 후진국이라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숙식을 가정에서 제공하는 대신 임금을 낮춰주는 현물 급여 개념을 인정한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왜 우리만 ILO 협약이니 뭐니 하면서 꽉 막혀 있는 겁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는 최저임금 적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 공급 매칭이에요. 우리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예외를 인정해야 나라가 삽니다. 싱가포르, 홍콩 모델이요? 그 이면을 보셨나요? 그곳에선 가사 도우미들이 열악한 베란다 쪽방에서 자고 휴일도 없이 일하다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 11호 비준국입니다.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면 국제법 위반이에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이제 와서 우리 힘들니까 인권 좀 포기할게라고 하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K컬처, K팝으로 쌓아올린 국가 이미지는 노동 착취 국가 낙인 찍히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국격도 생각해야죠.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맙시다. 성공한 해외 사례를 따르자는 블랙, 국제협약과 국격을 지켜야 한다는 화이트, 팽팽하네요. 세 번째 라운드, 바로 돌봄의 질, 퀄리티 문제예요. 라운드 3. 퀄리티. 퀄리티 따지기 전에 지금 당장 아이 맡길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부모님께 죄송해서 등골 브레이커 노릇 그만하고 싶고 어린이집은 대기 순번이 100번이 넘어가요. 일단 사람이 있어야 질을 논하죠. 그리고 가격을 낮춘다고 무조건 질이 떨어질까요?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추면 됩니다. 지금처럼 높은 비용 장벽 때문에 이용 자체를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 서툴더라도 집안일 도와주고 아이 밥 챙겨줄 손길이 간절한 게 현실이에요.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맘 편히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최고의 보육 퀄리티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를 맡기는 일입니다. 스마트폰 사는 게 아니에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데 심지어 월급까지 팍하게 받는다?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갈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학대, 방임,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신원이 확실하고 직업의식이 있는 분들을 모시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상식입니다. 가성비로 육아를 하려다가 정서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육아 시장에서는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단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아이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는 신중함. 정말 어렵네요. 네 번째 라운드는 시야를 좀 넓혀서 경제 효과를 따져볼게요. Round 4. 국내 일자리. 일자리 뺏는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한국인 가사 도우미분들 연세가 많으시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오히려 외국인 도우미가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덜어주면 경력 단절될 뻔했던 3040 고학력 여성들이 사회로 나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일하고 돈 벌고 세금 내는 게 국가 경제의 수십 배 이득이에요.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파이 키우기예요. 여성 인력을 썩히지 않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해줄 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죠. 숲을 보자고요? 그 숲이 다 타버릴 수도 있어요. 외국인 임금을 최저임금 밑으로 뚫어버리는 순간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럼 요양보호사, 간병인, 식당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하시는 일자리 임금도 줄줄이 하락 압력을 받아요. 외국인은 100만 원인데 왜 한국인은 비싸냐? 이런 소리 안 나올 것 같으세요? 결국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임금을 깎아내려서 중산층의 편의를 도모하는 아주 잔인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임금 하향 평준화의 방아쇠를 당기면 안 됩니다. 와, 이 부분은 정말 예리하네요. 여성 인력 활용이냐, 취약계층 임금 방어냐. 자, 마지막 5번째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Round 5. 방향성. 대한민국 소멸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 0.6명대가 붕괴 직전이에요. 이것저것 따지고 도덕군자처럼 폼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비상 상황에는 비상계엄령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국가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누구나 월 100만 원대로 아이 맡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심폐소생술입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저출산 위기 심각하죠. 하지만 착취가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니까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깎을 게 아니라 정부가 바우처 형식으로 차액을 지원해주면 됩니다. 왜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희생으로 때우려 합니까? 정당한 임금을 주고 그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것, 그게 품격 있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꼼수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숨막히는 토론이었어요. 머리가 좀 지끈거리시죠? 미스터 블랙은 월 250만 원은 비현실적이다. 규제를 풀고 가격을 낮춰야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된다. 내국인 일자리 위협보다는 여성 경제 활동 증가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강력하게 현실론을 주장하셨고요. 반대로 미스터 화이트는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은 국제법 위반이자 인권 침해다. 싼 임금은 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를 부르고 결국 내국인 임금까지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원칙론과 부작용을 경고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가격표를 낮추는 게 급선무일까요? 아니면 인권과 원칙을 지키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이 미스터 블랙 편이든 미스터 화이트 편이든 아니면 아직 고민 중인 중간 어디쯤이든 그건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립기어였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